안녕하세요. 자신만만 적용기술서 뉴페이스 김은숙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11강 이제 10강이 넘어가죠. 우리의 계획은요. 아니 우리의 계획이 아니죠. 제 계획은요. 우리 이런 중간중간에 뿐만 아니라 시험을 치게 되면 제가 기출문제 풀이도 한 번씩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답지 써놓은 요령도 한 번씩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번씩 이제 보니까 인터넷 구독수가 많이 생겼어요. 유튜브에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 실제 저도 이제 그런 검색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합격을 빨리 하는 비법 이래놨는데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는데 합격에 비법 물론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계속 기술자는 답지를 쓰고 자기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기법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분석을 할 것인가도 나중에 제가 중간중간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시험 치기 전에. 보통 제가 시험 치기 전에 학원에서도 그렇게 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사슬을 넣어 놓고요. 12강 할 건데요. 접대 했던 내용 뭐였냐면 기억나시죠? 범죄 예방 설계. 그죠? 이제 이번에는 좀 더 간단히 제가 넣어 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자, 범죄 예방 설계 접대 제가 유형별로 예방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범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가라고 보니까 범죄가 절도가 95%라고 했어요. 그죠? 노상에서 62%가 일어나고요. 주로 일어나는 시간은 물론 밤에 40 몇 프로가 일어난다지만 낮에 일어나는 것도 비율이 만만찮죠. 그죠? 낮에 12시에서 4시 너긋할 사이에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사이에 우리가 32%라는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자, 범죄 예방 설계에 법적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적용하고 연결되는 것은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있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범죄 예방 설계를 해야 되죠. 그리고 주택법과 공동주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방침에는 물론 이제 공공 디자인 공원 쪽에 절도나 어떤 낮에 일어날 걸 생각을 해서 노상이 일어날 걸 생각을 해서 공공 시각 디자인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되는 곳은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놨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강조를 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남이 정리해놓은 것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이 읽어보셔야만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놨구나 알 수가 있는 거지. 이래 정리해놓은 걸 보면은 진짜 법 안에 가이드라인 이래 정리가 된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찾아야 될 내용들은요. 법을 통해서 찾으세요. 법 내용에. 그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우리가 설계 기준으로 들어가 보면요.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공동주택 설계 기준에는 크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일반 설계 기준과 그 다음에 일반 기준과 설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일반 기준에는 사전 검토하는 것과 영역성 확보를 해라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사전 검토를 딱 보니까 범죄 유형 특성에 맞도록 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범죄 예방, 범죄 유형의 특성.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가 요게 지금 범죄 유형입니다. 절도 95, 노상에서 일어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낮에 32%고 밤에 40 몇 프로 일어나는 것이 범죄의 어떤 유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성 확보하면서 공간별 위계화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영역과 그 다음에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구분이 돼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냥 무작정 공부하지 마시고 이거는 위계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위계성이란 게 뭐죠? 개인적 공간 확실히 해주고 영역적 공간, 정말서 공적인 공간이나 사회적 공간 확실히 해줘라 라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인지성은 뭐예요? 너와 나는 다르다.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들어오지 마라 라는 어떤 개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명이나 그 다음에 조경,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조명의 그 조명도 개수나 그 다음에 문턱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이 내용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훨씬 이해도 더 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내용을 이거는 좀 더 들어갈 수 있겠다, 우리 적용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기술사 공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설계 기준으로 들어가면요, 공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 입구에서부터 기억 안 나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생각을 해보세요. 입구에 들어올 때 우리가 범죄 예방을 뭐로 할 것이냐, 공공시각 디자인으로도 할 수 있을 거고, 문주를 해서 저쪽과 이쪽에 차이를 둔다든지,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영역성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활동 활성화하는 곳, 정말해서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걸린공원, 이런 것은 활성화죠. 그죠? 이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공간 유형별로 우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러분이 적용은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식재로 할 수도 있고요, 시설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못이나 어떤 분수대면, 요즘은 분수대는 잘 설치되지 않지만, 그래서 뭐 어떤 시각 디자인의 어떤 방법, 그 다음에 조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통제하는 방법, 영역성 확보하는 방법, 활동에 활성화하는 방법, 이런 것이 전부 다 공동주택 설계의 어떤 설계 기준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공간 유형별로 나눠져 있고 범죄 유형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요, 범죄 유형별, 그 다음에 공간 유형별. 자, 그러면서 인지성하고 그 다음에 공간별의 위계화에 따라서 조경은 이렇게 해라, 건축은 이렇게 해라, 색채를 어떻게 해라, 조명은 어떻게 해라 라고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인지를 하시고요. 자, 오늘은요, 저때 말했던 것처럼 유니버설 디자인, 베리어 프리 디자인, 그 다음에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있고요, 디자인 for all이란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BF나 정말서 BF 기준 요즘 많이 따지죠. 그죠? 베리어 프리입니다. 베리어 프리. 그러니까 장애가 없는 이 말이고요. 그 다음 유니버설 디자인은 니나 내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 인클루시브 디자인은 또 뭘까요? 이것을 전부 다 포괄한다. 이것조차도 잘 이해를 안 되니까 이걸 다 포괄하는 디자인. 그 다음에 자, 그럼 디자인 포럴은 또 뭘까요? 디자인 포럴은요, 세계가 하나다죠. 인간은 다 똑같더라. 그래서 뭐 어떤 유색 인종이나 그 다음에 백색 인종이나 황색 인종이나 구분 없이 인간은 어떤 활동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똑같더라. 그 다음에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시각장애를 가졌든지, 그 다음에 신체장애를 가졌든지, 이런 사람들의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 for all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세계가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통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BF,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된 법은요, 실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거 적으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 정진 보장에 의한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개가 어떤 그 베리어 프리와 그 다음 유니버설 디자인을 사용하는데요. 아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익 정진 하면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게 뭐죠?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정진법입니다. 자, 두 개의 법에서 가장 많이 베리어 프리 디자인이라든지 유니버설 디자인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로 말은 하고는 있는데 실천은 조금 덜 되고 있지만 그래도 노력은 하고 있죠. 경계를 없애는 부분들, 그죠? 근데 웃기는 게 토목에서는 이렇게 경계를 없애려고 많이 애써요. 근데 정작 적용은 뭐 때문에 있죠? 우리가 적용은 사람의 어떤 시각뿐만이 아니라 행동 패턴에 편리하도록 자연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에 접근하는 공간들은 신경을 안 써. 공원계획 우리가 하고 있죠, 그죠? 그랬는데 실제로 장애인법이나 이렇게 아까 BF 쪽으로는 적용을 안 시키고 있더라는 거죠. 건축물은요, BF 적용에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으면 정말 바닥을 다 바꿀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한데도 불구하고 적용은
정말 필요한 우리 조경에서는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다는 게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설계 심의를 해보면 그런 게 눈에 정말 많이 보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미는 여러분이 뭐 그렇다 치고, 자, 의미를 잠깐 보면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에 이용 불편한 자와 우리 신체 건강한 자가 동등한 권리를 주기 위해서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동등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체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장애인, 노인, 임산부 어쩌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주체고요. 그 다음에 교통 편의, 교통약자 이동 편의 이런 것은 뭐 도로에 뭐 설치할 때 레벨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국토교통부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가 달라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다 뭐 볼 필요는 없지만 정말 이거는 본다기보다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죠? 자, 그 다음에 설치 대상 여러분 다 아시죠? 자, 굳이 안 해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공공시설물, 그 다음에 공공건물, 모든 것이 저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주 출입구, 접근, 그 다음에 시설물의 어떤 그거 시설, 그죠? 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우리가 BF,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계획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대상 아까처럼 설치 규정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와 규격, 그 다음에 재질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 정도는 꼭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공공건물. 자,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원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접근 방법은 우리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디자인 그냥 미적인 것만 생각을 해서 돌계단을 놓는다든지 이런 일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 공원은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이용하는 거죠. 그죠? 그거는 공공시설에 들어간다라고도 보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시브 디자인하고 유니버설 디자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클루시브는 우리가 이제 발생의 어떤 차이죠. 그죠? 그래서 뭐,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유니버설 디자인, 베리 프리 디자인, 이건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발생의 문제라든지 발전, 어떻게 발전했는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지금 넘어가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디자인 폴 얼이죠. 디자인 폴 얼. 디자인 폴은 제가 내용을 뭐라고 적었냐면 나이, 신체, 성별, 문화 장벽을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경계로서의 자유로움입니다. 물론 앞에 그 베리오 프리와 그 다음에 유니버설 디자인도 다 마찬가지긴 다 마찬가지예요. 인클루시브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문화 장벽이 하나 또 국가와 문화 장벽이 이번에는 더 넘어섰다는 거죠. 각각 인클루시브나 유니버스는 그러니까 뭐 2차 대전이나 베트남 전쟁, 미국에서 발발했고 하나는 유럽에서 발발했고 이런 것의 차이점은 있다면 디자인 폴 얼은 우리 모두의 어떤 디자인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형에 보면요. 코 디자인이라 있습니다. 같이 다 함께 가자. 그 다음에 people 센트리 디자인이에요. 사람 중심이고 그 다음에 user focus예요. 사용자 중심. 그 다음에 세대를 넘나든다 라고 나와 있어요. 트랜스 제너레이션 디자인이에요. 발음이 좀 이상합니까? 트랜스 제너레이션. 그죠? 그래서 세대를 넘나드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든 사람이든 아주 어린애든 이런 것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문화와 국가, 신체, 성별, 나이 다 포괄하는 디자인. 자, 그러면 우리는 조경에서는 어떻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 이는 말 그대로 디자인 폴 얼일까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것은 말 그대로 책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책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어떻게 해요? 디자인 폴 얼을 아까 공공 시각 디자인이나 그 다음에 500세대에 넘는 도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말 그대로 디자인 폴 얼 할 것인가. 자, 이게 우리가 항상 이야기지만 조경 기술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술사 되고 난 다음에 법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항상 기억을 하시고요. 오늘 12강 여기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